안녕하십니까. 착한 남자 컷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미용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업무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관리 노하우인데요. 우리가 하는 업무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재능을 개발하고 또 재능을 실현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살지요. 그러므로 일과 직업을 통해 보람을 찾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달란트라고 그러는데요. 잡이 될 수도 있고 보케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잡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고요. 보케이션은 소망, 정말 나한테 맡긴 소망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업무 관리를 통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회사, 사회,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스보우치 법칙에 보면은 3, 4, 3 법칙이 있습니다. 3은 필요 없는 사람, 4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3은 꼭 필요한 사람. 이게 스보우치 법칙인데요. 우리가 과연 일을 하는 조직에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에는 이제 기술자와 전문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조직이든 속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렇게 네 분면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좌측에 있는 게 타임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머니입니다. 즉, 좌측에는 안전적인 삶을 위해 사는 거고 우측의 두 사분면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생활자. 어느 조직에 속해서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봉급이 입금되는 영역입니다. 이 미용사들이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는 영역이죠. 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수익이 한정적이고 정년이 되면 그 조직을 나와야 합니다. 자, S, 이사분면이죠. S분면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프리랜서라고도 하죠. 연예인, 의사, 운동선수, 자영업자, 이 미용실 원장 등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손발을 이용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자기가 하는 일, 즉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불리해집니다. 현업에서 은퇴하면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럼 현업에 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분면은 우측에 B 분면인데요. 사업가가 속해 있는 분면입니다. 이 사업가는 사업체를 여러 개 만든다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로서 나이스가이, 블루클로, 박준 미용실 등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자인데 전문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미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선 급여생활자, 이 미용실에 속해서
생활하는 급여 생활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영업으로 옮겨서 이제 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소가 잘 돼서 성황을 이루면은 여러 개를 복제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업가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술자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럼 기술자하고 전문가를 한번 훑어볼까요? 자, 기술자는 3년이면 98%의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는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7년을 더 소비하는 것이죠. 기술자는 암묵지, 자기만 알고 있는 암묵지만 있고요. 전문가는 형식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일 중심이고 전문가는 일과 후계자 양성을 중심으로 하고, 기술자는 인격이 없습니다. 전문가는 정말 인격이 있고 존경하고 어떤 내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조직으로 예를 들면 기술자는 부서에 속해 있는 거고 전문가는 그 조직의 전체를 보는 관점이죠. 기술자는 현재 만족, 전문가는 끝없는 성장. 기술자는 자신의 필요 중심, 전문가는 타인과 사회의 필요 충족. 그래서 태권도로 예를 들면 기술자는 파란띠가 제일 까불대죠. 그렇지만 전문가는 겸손하면서 검은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약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하죠. 그 다음에 가격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스카우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패턴 수가 25,000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 갖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이클, 즉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빨리 찾아서 내가 그 패턴을 만들면 그게 매뉴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1학년을 5년 다니고 1학년을 3년 다니고 2학년을 2년 다니면 몇 학년일까요? 위에 거는 1학년이고 밑에 거는 2학년입니다. 즉 매년 진급을 해야 5학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5년을 다녔기 때문에 5학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자, 전문가와 일반 보통 근로자의 성장 곡선과 변곡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이 보통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전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년 동안은 세 방향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라든가 지식 근로자는 10년 때부터 급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올드 3D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뉴 3D로 바꿔야 됩니다. 정말 성과를 내는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디테일.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질 때 작은 콩알만한 돌에 넘어집니다. 바위에 넘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로그. 디지털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아날로그와 합산된 디지로그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건
일본 도요타의 사례인데요. DNA 유무에 의한 조직 능력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DNA를 가진 조직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DNA를 갖지 않는 조직은 처음에는 시장 요구 레벨보다 놀랐다가 그 다음에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떨어지는 걸 보시죠. 그 DNA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직의 문화, 그 다음에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게 이제 DN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 업무 관리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식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모아놓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디지털에 다 보관을 하고 파일로 보관한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파일로 보관할 것이 있지만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태까지 행한 행위, 생각 이런 것을 다 아날로그로 모아놓아야 됩니다. 자, 또 저는 이제 저희 매장에 커트 메뉴판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들이 음식점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갑니다.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골라 주문하게 되죠. 그러므로 음식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음식점의 메뉴는 고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종사하는 이 영업의 구조는 어떨까요? 디자이너에게는 권한이 없고 상품, 즉 머리를 가지고 오시는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커트를 해줘야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커트를 알아보기 쉽게 커트 메뉴판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요? 남은 머리의 길이라든지 모양 등을 말로 설명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면 서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샵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내방을 하는데 80% 이상이 사진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상고, 스포츠, 댄디 등을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통과되고 그대로 커트를 해주면은 컴플레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각, 고객의 머리를 메뉴판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낸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착한 남성 컷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것 먼저 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유한합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라는 시간을 주어집니다. 한정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을 네 분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제일 상안에 있는 것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 화재 진압, 자녀 교육, 고객 클레임 처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2상한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제2상한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2상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책 읽기, 운동하기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2상한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제3상한은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특히 하는 일이죠.
전화받기, 카톡하기입니다. 제4상한은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측에 있는 것은 제 다이어리의 일주일의 일과표입니다. 이처럼 일주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면서 이상한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10여 년을 하다 보니 어느덧 습관이 되어 있더군요. 자, 그러면 이용사들의 이상한 확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용 기술은 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이 느끼는 감각을 형식지로 표현해서 잡아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 시 느끼는 순간을 반드시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관리처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처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근래에 동원산업 창업주인 김재철 평전을 읽었는데 이용업에 접목할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유한한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큰 성과를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